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항상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하반기나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 가서는 굉장히 시끄럽고 아마 이런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조차도 많이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 시기가 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아무래도 임대차 3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임대차 3법이 사실 그 부작용, 후폭풍이 지금 사실 시장에 많이 방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매매가보다 더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게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가도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느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전세 매물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조차도 굉장히 소량이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전세 세입자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차 3법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라고 해도 거의 뭐 시한부 같은 전세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전세 기간이 만료 이후에 또 내가 새로 어떤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로 유입됐을 때 그때로 다가오는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임대인 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소송건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 소송을 미리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동향으로는 많이 혼란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최근에 조금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매개체에 의해서 접하시는 소식들 중에 좀 혼란스러운 얘기가 사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아예 메마른 상태에서 급매물이 속출하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뭐 한쪽에서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쵸? 또 한쪽에서는 급매물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매수자 측면에서는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을지 또 매도자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세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매도를 해야 하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급매로라도 이렇게 매도하는 게 맞을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좀 약간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신고가하고 말이죠. 그리고 급매물이 같은 시장에서 이게 소화가 되고 있는지 좀 혼란스러운데 그러면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왜 신고가 급매물이 같이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아마 기억이 어렴풋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라는 얘기도 많이 네네네. 들었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세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나 뭐 양도소득세, 뭐 취득세, 뭐 710 대책 이후로 안 오른 세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아무래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유입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그 성향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하급지에 있는 부동산보다는 상급지로 많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고 하시겠죠. 아마 그 똘똘한 한 채가 물론 상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대적으로 어떤 하급지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시는 수요자가 그런 매물들을 정리하려다 하다 보니 이게 급매물로 그리고 또 매물로 좀 속출하게 되는 경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로 인해서 지금 법인 매물들 같은 경우도 이게 현재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법인을 내는 게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매물들도 어느 정도 소량이나마 시중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탁 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명의로 이렇게 우회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우리가 종부세가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원소유주까지 추적을 해서 어떤 이런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종부세를 내 어떤 경제적 여력에 남기지 않고 무리해서 투자하시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어쩔 수 없이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가 더 크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소량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사실 부동산 시장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상승폭을 많이 그렸었는데 지금까지는 투자자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실수요자 시장으로 많이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뭐 그리고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이나 준신축이 많이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사실 거의 예견된 얘기였거든요. 그쵸. 뭐 수도권과 서울의 온도 차이가 좀 극심하게 날 것이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돼도 이제는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좀 많이 펼쳐질 것이고 조금 더 극심하고 좀 심층된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강남 내에서도 양극화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하락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시중에 매물이 얼마나 많냐의 그 매물의 비율에 달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사실 법인 매물 같은 경우도 뭐 전국적으로 뭐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서울과 전국으로 비교했을 때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법인 매물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상태도 뭐 아무래도 이게 뭐 하락할 만큼의 어떤 그 매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하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기보다는 분명히 뭐 하락장이 오는 건 맞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급매물의 순환 기간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매물이 소화되는 시기를 잘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시기하고 투자 전략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구체적인 시기나 아니면 뭐 전략 자체는 뭐 시중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책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인지하고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급매물의 기간은 올해 10월에서 12월로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올해까지는 2년의 거주 요건만 맞추면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10년의 거주 요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년의 거주 요건을 맞추신 분들은 이게 급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자분들은 2020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A주택과 B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A주택을 매도를 한 이후에 그 다음날 B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 또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A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 이후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는 한 채는 이거 두 채 다 모두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를 노리시는 분들은 또 올해 안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일단은 10월에서 12월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 급매물이 나올 때 이전의 급매물의 가격까지는 나올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2021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가 넘어갈 때쯤에 4월에서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번 7.10 대책으로 인해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더 인상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감당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종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이전에 매도를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시기 자체를 4월에서 6월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땅한 전략 자체는 뭐 이런 전략이라기보다는 사실 시장을 잘 판단하는 눈을 키우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번거롭지만은 항상 발품을 좀 팔아보시고 이게 급매가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보는 눈을 키우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자 측면에서는 이런 급매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면 매수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급매 시기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매도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매도를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뭐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최대한 이런 급매 시기는 피하셔서 제값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